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감이 나시나요? 네, 요새 지금 다들 난리죠. 저녁 모임도 전부 다 해체되고 요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마스크 안 쓰면 마치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죠. 빨리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공식 명칭이 뭐냐? 그래서 한글 명칭은 코로나19네요.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에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명칭은 COVID-19. 19이겠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 코로나라고 하느냐? 얘가 원래는 RNA 바이러스인데 이게를 이제 표면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더니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코로나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민감령 경찰청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지역사회 생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포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를 넘버 5를 한번 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입니다. 부산 유튜버 감염자 행세. 서울 20대 남성 감염자라고 소동, 경찰 폭행.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정말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거 구독자 해가지고 얼마나 더 벌겠다고 얼마나 유명해지겠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왔을 경우에 허위로 출동이 된다면 이거 역시 업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처벌이 되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2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난달 말에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관련 보고라고 해서 제목하고 문건, 사진이 널리 퍼져서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누가 확진자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 하지만 이런 문서를 유출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3명이 벌써 입건이 됐습니다.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로 해서 병원, 보건소 등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개인정보를 누설을 했잖아요. 감염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돼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들 SNS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 본인이 유포하시면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받으셨으면 바로 지우시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동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3 들어갈게요. 발음이 뭐 괜찮았나요? 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 정말 저 들을 때 되게 웃겼어요. 마늘을 먹으면 된다. 무슨 연고를 바르면 된다. 이런 신종 코로나 예방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수액 주사 맞으면 된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상술이니까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뭐 처벌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시거나 뭐 상처를 입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처벌이 될 염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액 코로나로 예방이 된다. 100% 이거면 치료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어쩌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학술 단체인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마늘 섭취, 진통, 소염 연고 바르기, 중국산 수입식품 배처 이런 해결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검증된 정확한 예방 수칙은요. 자, 첫 번째 비누로 손 씻기, 두 번째 기침 예절 잘 막고 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열 기침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공공장소에 가면은 그런 염려가 없으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좀 의심이 된다면 신속히 선별된 보건소 가까운 데를 찾으셔서 방문을 해주시고 본인이 해외에 다녀온 여행력이 있다면 정직하게 공개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공개를 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제대로 정직하게 공개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거 정말 꼭 우리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네 번째 들어갈게요. 마스크 사기 힘드시죠? 저희 딸도 마스크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방금 마트에서 5만 원에 산 개수에 따라 해당한 금액을 5분 후에 저희 딸이 18만 8천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하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을 100만 원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사례, 그리고 또 매점 매석행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고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저는 한 3배 정도까지는 거기까지는 사기나 매점 매석이라고 보진 않겠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기일 확률이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5. 네, 5번째. 계속해서 영어를 쓰고 있죠. 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직장에서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한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해야 되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 노무 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그냥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휴가를 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요새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되죠. 직장인 갑질, 고용주의 갑질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고발되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업주이신 분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자이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부당하게 처우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문제되는 게 불특정 다수를 대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본인이 지금 무언가 염려가 되고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불법 노무 관리 내지는 잘못된 업무 지침일 수 있어서 직장인 갑질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을 찾아봤더니요, 제34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 보면 제가 직장인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시고 이런 예방 규칙이 있으니 나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